어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손 많이 안 아프시죠?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내게 물었다. 목소리가 꿀처럼 달았다. 괜찮아. 며느리 생각하니까 안 아파. 어머니 최고세요. 그럼 이번 주도 김치 30포기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겼다. 10초 뒤 며느리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친구와 이야기 중이었다. 아, 진짜 대박. 시어머니가 공짜로 다 만들어줘. 나는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끝이야. 크크크. 이번 달 수입 300 넘었어. 헐, 대박. 완전 땡 잡았네. 그니까 시어머니는 내가 친구들 나눠준다는 줄 알아. 크크. 며느리가 킥킥 웃었다. 나는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전화를 끊지 못한 채 혹시 이런 순간을 아시나요?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누군가에겐 돈이었던 순간을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듣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사흘 전 김장 담그는 날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배추 20포기, 무 10개, 고춧가루 5근, 짐을 한가득 들고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풀 메이크업에 원피스 차림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김장 같이 하려고. 배추랑 다 사왔어. 며느리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요. 지금 나가야 돼요. 뭐, 죄송한데, 김장은 어머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솔직히 집에서 담근 거 잘 안 먹거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핸드백을 들고 나갔다. 뒤에서 아들이 나왔다. 골프복 차림이었다. 어머니, 오늘 회사 라운딩이 있어서요. 늦어도 이해해 주세요. 너희들 김장 안 도와줄 거야? 아들이 멋쩍게 웃었다. 저희는 솔직히 김치 별로 안 먹어서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저희는 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배추 20포기 앞에 혼자 남았다. 베란다에서 김장을 시작했다. 11월 중순,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배추를 하나하나 다듬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다. 손이 시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 김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 끼니마다 김치 한 젓가락씩 입에 넣어주던 기억, 그 아이가 좋아하던 맛을 손녀도 좋아할 거라고 믿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김장이 끝났다. 김치통 4개, 전부 아들네 냉장고에 넣어줄 김치.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며느리가 베란다에 놓인 김치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이거 다 어떡해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는데. 아들도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 진짜 김치 잘 안 먹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루 종일 혼자 추운 베란다에서 담근 김치, 자리가 없다는 말. 사흘 뒤 김치통 2개를 들고 다시 찾아갔다. 냉장고에 넣어두려고.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김치 익었을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어주려고. 며느리가 짜증 섞인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요즘 김치는 사 먹어요. 어머니 김치는 좀 옛날 스타일이라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뭐, 요즘 시대에 누가 집에서 김장해요? 사 먹는 게 더 위생적이에요. 며느리는 김치통을 받아들고는 베란다 구석으로 밀어놓았다. 신발장 옆, 빗자루 옆, 거실로 들어갔다. 손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 서연아, 할머니가 김치 담가 왔어. 손녀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 그 김치 안 먹어요. 엄마가 사준 김치가 더 맛있어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하얀 플라스틱 통을 꺼냈다. 이게 진짜 김치예요. 요즘 스타일이죠. 어머니도 한번 드셔보세요. 식탁 위에 담근 김치가 올라왔다. 며느리가 한 입 먹으며 말했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당근마켓에서 샀는데 완전 인생 김치. 집에서 담근 것보다 100배 맛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게 진짜 맛있어. 손녀도 김치를 먹으며 말했다. 이게 더 맛있어요. 할머니, 나는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내 김치통, 식탁 위에 담근 김치. 숨이 막혔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김치 가져와서 진짜 스트레스야. 나는 복도에 멈춰 섰다. 냉장고만 차지하고 솔직히 맛도 별로인데. 요즘 누가 그렇게 짜게 담가? 완전 옛날 방식이야. 며느리가 웃으며 이어 말했다. 당근에서 산 김치가 1000배는 낫지. 다음엔 거절해야겠어. 어차피 안 먹을 거 왜 받아. 숨소리를 죽였다. 다리가 떨렸다. 복도 벽에 손을 짚었다. 차갑고 딱딱한 벽.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맞아. 진짜 부담스러워. 김장 같은 거 이제 시대가 지났잖아.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늙어 보였다. 집에 돌아오는 택시 안. 창밖 풍경이 흐릿했다. 하루 종일 담근 김치. 퉁퉁 부은 손가락. 냉장고만 차지한다는 말. 옛날 방식이라는 말. 시대가 지났다는 말.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만 보였다. 70평생 김치 담가 자식 먹이며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이 김치 혹시 어머니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시장에 갔다. 장을 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이번엔 김치를 담그지 말아야 하나? 아니면 그냥 우리 집 것만 담가야 하나? 생선 가게를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김 여사님. 돌아보니 이웃박 여사였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다. 김 여사님.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박 여사가 장바구니에서 작은 김치통을 꺼냈다. 하얀 플라스틱 통. 뚜껑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성 담은 우리 집 김치. 이거 어제 당근마켓에서 샀어요. 대박이에요. 진짜. 박 여사가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동네에서 난리 났어요. 이 김치 때문에 올리자마자 3분 만에 동났대요. 그래요? 맛 좀 보세요. 제가 여태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예요. 박 여사가 일회용 포크를 꺼내 김치 한 점을 집어 내게 건넸다. 나는 입에 넣었다. 씹는 순간 숨이 멎었다.
이 맛. 배추 절이는 시간. 고춧가루 배합 비율. 젓갈 간 맞추는 법. 전부 내 방식 그대로였다. 박 여사가 물었다. 어때요? 맛있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안에서 내가 40년 넘게 담가온 그 맛이 그대로 퍼졌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다. 판매자가 젊은 엄마래요. 30대 애기 키우면서 김치 담그는 게 취미래요. 30대? 네. 후기 보면 다들 난리예요. 재구매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대요. 정기 구독해달라고 난리고. 박 여사가 김치통을 다시 보며 말했다. 근데 신기한 게요. 뭐가요? 이 김치 맛이 어머니 김치랑 너무 똑같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젊은 엄마라는데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는 김치 안 담가요. 거짓말이었다. 아니, 거짓말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정말 김치를 담그지 않는다. 내가 담근 걸 파는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내 김치를 팔고 있다. 당근마켓에서 자기가 담근 것처럼 옛날 방식이라고, 맛없다고, 냉장고만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하던 며느리가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이틀 뒤 동네 카페에 갔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다. 젊은 엄마 둘이 앉아 있었다. 언니, 그 김치 구했어? 못 구했어. 올리자마자 초 익는데 어떻게 구해? 알람 설정해놨는데도 못 샀어. 나도 진짜 전설의 김치 아니야? 커뮤니티에서 난리 났던데. 맞아. 누가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비법이라고 안 알려준대. 에이, 진짜. 나 그 김치 한번 먹어보고 인생 김치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입고 언제 되는지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답 없어. 수제라서 시간 걸린대. 나는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수제는 맞다. 내가 만든 거니까.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왜? 며느리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같이 저녁 먹자고. 그래? 이상했다. 며느리가 나를 보고 싶다니. 김치 가져왔을 때 그렇게 차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하지만 나는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었다.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했다. 주말이 되었다. 아들네 집에 도착했다. 초인종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가 달랐다. 지난번보다 훨씬 밝았다. 거실로 들어갔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요리 좀 해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식탁 한가운데 김치가 놓여 있었다. 내 김치통에 담긴 김치가 아니었다. 하얀 플라스틱 통에 담긴 바로 그 김치였다. 당근에서 팔린다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요즘 대박이래요. 그래? 네. 당근에서 샀는데 품절 대란이에요. 운 좋게 샀어요.
며느리는 자신있게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죠, 어머니? 나는 김치를 보았다. 내가 담근 김치. 며느리 손에서 담근 김치가 된 김치.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켰다. 부엌으로 갔다. 베란다에 김치통이 놓여 있었다. 지난번에 담갔던 김치. 뚜껑을 열었다. 김치가 그대로 있었다. 아무도 먹지 않은 그대로. 나는 김치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다. 내 맛, 내 손맛, 며느리가 파는 그 맛.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냥 김치만 씹었다. 다음 주 화요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응, 어머니.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왜? 며느리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김치를 좀 더 담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저희가 요즘 손님들이 좀 많아져서요. 어머니 김치가 필요해요. 손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네, 제 친구들이 김치 맛있다고 해서요. 좀 나눠주려고요. 거짓말이었다. 나눠주려는 게 아니라 팔려는 거였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김치통 10개 정도만 부탁드려요. 재료비는 제가 드릴게요. 10개? 네. 급하게 필요해서요. 이번 주 안에 가능하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재촉했다. 어머니, 안 되세요? 해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럼 재료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10개, 김치통 10개. 며느리가 얼마에 팔려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이틀 뒤 택배가 도착했다. 배추 30포기, 무 15개, 고춧가루 10근. 며느리가 보낸 재료였다. 쪽지가 들어 있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재료비 10만 원 보냈어요. 김치 맛있게 담가주세요. 10만 원. 며느리가 보낸 돈. 내 손맛을 사는 돈. 나는 쪽지를 구겼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 사흘 밤을 새워 김치를 담갔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며느리가 이 김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팔기 위해 김치통 10개가 완성됐다. 하나하나 뚜껑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김치가 며느리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누가 먹을까? 얼마에 팔릴까? 아들이 차를 몰고 왔다. 김치통을 실으러.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응. 아들이 트렁크에 김치통을 실었다. 10개. 하나도 빠짐없이 차가 출발했다. 나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날 저녁, 동네 슈퍼에 갔다. 계산대 앞에서 두 아주머니가 떠들고 있었다. 있잖아, 그 당근 김치 말이야. 그거. 나도 알아. 오늘 또 올라왔대. 근데 이번엔 정기구독이래. 정기구독. 진짜? 응. 월 10만 원인데 매주 김치통 하나씩 받는 거야.
벌써 10명 넘게 신청했대. 대박. 나도 신청할까봐. 빨리 해. 인원 제한 있대. 나는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왔다. 월 10만 원. 10명이면 월 100만 원. 며느리가 내 김치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거였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손녀가 가르쳐 준 대로 인터넷을 켰다. 당근마켓 검색창에 김치를 쳤다. 여러 게시글이 떴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다. 정성 담은 우리 집 김치 정기구독 모집 사진이 있었다. 김치통 사진. 내가 담근 김치. 글을 읽었다.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취미로 김치 담그고 있어요. 엄마한테 배운 비법으로 정성껏 담급니다. 첨가물 없는 건강한 김치예요. 엄마한테 배운 비법. 나는 며느리 엄마가 아니었다. 시어머니였다. 댓글을 봤다. 인생 김치 찾았어요. 재구매 3번째예요. 진짜 최고. 정기구독 신청했습니다. 감사해요. 이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요. 유유. 댓글이 50개가 넘었다. 전부 칭찬. 며느리를 향한 칭찬. 나는 화면을 껐다. 숨이 막혔다. 이틀 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어머니, 감사해요. 김치 대박이에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다들 너무 좋아해요. 제 주문 문의가 미쳤어요. 그래? 어머니, 죄송한데요. 이번 주에도 김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이번엔 20개 정도요. 정기구독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재료비는 20만 원 드릴게요. 20개, 20만 원. 며느리는 내게 20만 원을 주고 100만 원 넘게 벌 거였다.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부수입 생겼어요. 정말 감사해요. 부수입. 내 손맛이. 며느리의 부수입.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김치 장인이세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시장에서 박 여사를 만났다. 김 여사님, 박 여사가 달려왔다. 있잖아요. 그 당근 김치요. 응, 제가 정기구독 신청했어요. 매주 김치 받아요. 박 여사가 신나서 말했다. 판매자한테 레시피 물어봤더니 시어머니한테 배웠대요. 시어머니가 김치 장인이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다. 근데 신기하게 맛이 어머니 김치랑 똑같아요. 정말 신기해. 그 순간 박 여사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설마 어머니 며느리 맞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맞네. 어머니가 만든 김치를 며느리가 파는 거네요. 응. 헐. 그럼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여사 얼굴이 굳었다. 그럼 며느리는 뭐 하는 거예요? 팔기만 해. 박 여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웃었다. 괜찮아. 괜찮지 않았다. 전혀. 집으로 돌아왔다. 택배가 또 와 있었다. 배추 60포기. 며느리가 보낸 재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이번 주도 부탁드려요. 20만 원 송금했습니다.
나는 쪽지를 보며 주저앉았다. 현관 바닥이 차갑했다. 배추 60포기가 눈앞에 쌓여 있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 덕분에 부수입 생겼어요. 나는 배추를 만졌다. 차갑고 무거웠다. 내 인생처럼. 또 일주일이 지났다. 김치 20개를 담갔다. 며느리가 가져갔다. 다음 주 며느리가 또 전화했다. 어머니, 이번엔 30개 가능하세요? 30개? 네. 수요가 폭발했어요. 대기자만 50명이에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말했다. 재료비 30만 원 드릴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손을 봤다. 손가락 마디가 휘어져 있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다. 매일 밤 김치를 담그느라 잠을 잘 수 없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토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플리마켓이 열렸다. 장 보러 가는 길에 공원 앞을 지나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부스가 줄지어 서 있었다. 수제 비누, 뜨개질 소품, 수공예 액세서리. 그 사이를 걷다가 멈췄다. 저 앞에 하얀 천막 부스가 보였다. 정성 담은 우리 집 김치. 며느리였다. 부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김치를 팔고 있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희 집 비법이에요. 며느리 옆에 아들도 서 있었다. 김치통을 나르고 있었다. 나는 부스에서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섰다.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다.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인생 김치. 네, 감사합니다. 재료 엄선해서 만들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한테 배운 비법이라고 하셨죠? 네, 어머니께서. 아, 저희 어머니께서 김치 장인이세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자기 친정어머니가 김치 장인이라고. 손님 하나가 물었다. 직접 다 담그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네. 밤새워 정성껏 담가요. 손이 진짜 아파요. 며느리가 제 손을 보이며 말했다. 손이 깨끗했다. 매니큐어까지 발라져 있었다. 나는 내 손을 봤다. 퉁퉁 부은 손, 갈라진 손톱, 밤새 김치 담그느라 망가진 손. 그때였다. 한 아주머니가 나를 발견했다. 저분. 아주머니가 나를 가리켰다. 며느리 부스에서 김치를 산 바로 그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어머니, 맞으시죠? 네. 저 지난번에 시장에서 뵀어요. 김 여사님 맞죠? 아주머니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며느리도. 아주머니가 며느리 부스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김치 파는 분. 어머니 며느리 맞죠?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봤다.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가 김치 담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김치가 이거죠? 아주머니가 며느리 부스를 가리켰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뭐야, 며느리가 파는 거였어? 시어머니가 만든 건데? 그럼 직접 만든 게 아니네?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다. 아, 그게 저희 어머니랑 같이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같이 만든 적 없었다. 나 혼자 담갔다.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맞죠? 어머니가 만드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눈으로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말하지 마세요. 그 눈빛.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목소리를 냈다. 네. 사람들이 술렁였다. 내가 만들었어요.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들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계속 말했다. 그 김치는 제가 평생 담가온 김치예요. 40년 넘게.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그럼 저 며느리분은?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파는 것만 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터져 나왔다. 며느리가 폭로당한 순간. 헐, 대박, 진짜요? 시어머니가 다 만든 거였어요? 아니, 그럼 며느리는 뭐 한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머니 도와드린 거예요. 아주머니 하나가 날카롭게 물었다. 도와드렸다고요? 그럼 같이 담갔어요?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저 지난주에 정기구독 10만 원 냈는데요. 그럼 그거 어머니가 다 만드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들이 더 시끄러워졌다. 와, 진짜 사기 아니야? 시어머니 착취하면서 돈 번 거잖아. 이건 좀 심한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저는 재료비 다 드렸어요. 아주머니가 물었다. 얼마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치통 하나에 10,000원씩. 10,000원? 사람들이 놀랐다.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당신 우리한테 한 통에 5만 원 받았잖아요. 정기구독은 월 10만 원이고.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건 진짜 아니지. 시어머니 노동 착취네. 환불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울먹였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강습 같은 거 안 하세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 며느리는 부스 뒤로 물러나 있었다. 아무도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모두 나만 봤다. 그날 플리마켓에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뒤따라왔다. 어머니. 나는 걸음을 멈췄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길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며느리를 내려다봤다. 며느리 손이 깨끗했다. 매니큐어가 반짝였다. 내 손은 갈라지고 부어 있었다. 며느리가 계속 울었다. 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처음엔 그냥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는데. 나눠주려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범벅이었다. 네. 처음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나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는 내 김치가 옛날 방식이라고 했어. 어머니, 냉장고만 차지한다고 했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계속 말했다. 손녀한테 내 김치는 배탈 난다고 했지. 어머니, 저는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에 내놓으면 된다고 했어.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등을 돌렸다. 며느리가 뒤에서 소리쳤다. 어머니, 어머니.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부엌으로 갔다. 베란다에 빈 김치통이 쌓여 있었다. 며느리가 가져간 김치통들, 전부 비어 돌아온 통들. 나는 김치통 하나를 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김치 냄새만 남아 있었다. 내 손맛 냄새. 나는 김치통을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부엌 바닥이 차갑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2번, 3번 계속 울렸다. 10번째 전화에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이 울고 있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여보를 말렸어야 했는데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며느리가 내 김치를 파는 걸. 아들이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저희 잘못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이 흐느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다. 천장이 보였다. 플리마켓에서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장면, 며느리가 무릎 꿇은 장면, 전부 머릿속에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가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었다. 박 여사가 웃고 있었다. 김 여사님, 들어도 돼요? 들어오라고 했다. 박 여사가 거실에 앉았다. 어제 플리마켓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응,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김치 팔아먹었다고. 나는 차를 끓였다. 박 여사가 말했다. 있잖아요, 김 여사님. 응, 어머니가 직접 김치 파시면 어때요? 네, 사람들이 다 어머니 김치 원해요. 며느리 김치 아니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 여사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실력이면 대박 날 거예요. 당근 마켓 말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요. 사업? 네. 제 친구가 로컬 푸드 매장 운영하거든요. 거기 납품하시면 돼요. 나는 차를 마셨다. 박 여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가 주인공 되세요. 며느리 말고 주인공. 나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챕터 5. 이제는 내가 김치의 주인이다. 일주일 뒤, 박 여사 친구를 만났다. 로컬 푸드 매장 사장이었다. 40대 중반, 안경을 쓴 여자였다. 어머니, 김치 샘플 가져오셨어요? 나는 김치통 하나를 꺼냈다. 여자가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다. 표정이 바뀌었다. 이거 진짜네요. 여자가 다시 한 점 먹었다. 어머니, 이거 납품 가능하세요? 얼마나요?
일주일에 30통 정도요. 가능하세요? 나는 생각했다. 30통. 혼자서는 힘들지만 불가능하지 않았다. 해볼게요. 여자가 웃었다. 가격은 한 통에 3만 원 드릴게요. 어때요? 3만 원. 며느리가 내게 준 만 원의 3배였다. 좋아요. 다음 주부터 납품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30통, 한 달에 120통. 매일 밤 김치를 담갔다. 손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달랐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팔리는 김치였다. 한 달이 지났다. 로컬 푸드 매장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대박 났어요. 네. 김치가 완판됐어요. 재주문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양 늘릴 수 있으세요? 나는 멈칫했다. 더 늘리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사장이 말했다. 어머니, SNS에 올라갔어요. 김 여사님 김치. SNS? 네. 손님들이 인증샷 올리면서 난리예요. 조회수 10만 넘었어요. 전화를 끊고 손녀에게 전화했다. 손녀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여줬다. 화면에 내 김치 사진들이 가득했다. 김 여사님, 김치 인생템. 이거 먹고 김치 개념 바뀜. 할머니표 진짜 김치 찾았다. 댓글이 수백 개였다.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유명해졌어요. 나는 화면을 보며 웃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며느리였다. 혼자였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어줬다. 며느리가 들어와 거실에 섰다. 앉으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서 있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손맛을 돈으로만 봤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았다. 요즘 매일 생각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며느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제가 김치 팔아서 번 돈이에요. 전부요. 통장을 내밀었다.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돈이에요. 나는 통장을 보지 않았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일으켰다. 며느리가 울었다. 나는 며느리 손을 봤다. 매니큐어가 지워져 있었다. 손톱이 갈라져 있었다.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집에서 김치 담그는 연습하고 있어요. 뭐? 어머니 김치를 만들고 싶어서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나를 봤다. 어머니, 저한테 김치 가르쳐 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며느리가 집으로 왔다. 앞치마를 입고 소매를 걷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배추 다듬는 법부터 가르쳤다. 겉잎을 떼고, 밑동을 자르고, 찬물에 씻는 법. 며느리가 서툴렀다. 손을 베기도 하고, 배추를 망치기도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며 며느리가 물었다. 어머니, 이 소금 양은 어떻게 알아요? 눈대중이야. 며느리가 놀랐다. 눈대중이요? 40년 하면 손이 기억해. 며느리가 내 손을 봤다. 어머니 손, 정말 대단하세요. 며느리도 손이 부르텄다.
한 달이 지났다. 며느리가 김치를 완성했다. 첫 김치. 나는 한 점 먹어봤다. 맛있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다. 정말요? 응. 이제 좀 되는구나. 며느리가 울었다. 기쁜 울음이었다. 로컬 푸드 사장이 제안했다. 어머니, 브랜드 만드시면 어때요? 브랜드? 네. 김 여사의 김치, 이런 식으로요. 나는 생각했다.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대로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 눈이 진지했다. 좋아. 같이 하자. 석 달 뒤, 김 여사와 며느리의 김치라는 브랜드가 생겼다. 로컬 푸드 매장 3곳에 납품했다. 인터넷 주문도 시작했다. 며느리가 포장과 배송을 맡았다. 나는 김치를 담갔다. 아들도 퇴근 후 배송을 도왔다. 주문이 폭주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다. 며느리가 기뻐하며 말했다. 어머니, 대박이에요. 나는 웃었다. 6개월 뒤, 백화점에서 연락이 왔다. 입점 제안이었다. 며느리가 놀라며 말했다. 어머니, 백화점이래요. 백화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 손이 따뜻했다. 이제는 내 손처럼 거칠어진 손이었다. 1년 뒤, 우리 김치가 방송에 나왔다. 로컬 푸드 명가라는 프로그램. 카메라가 우리 집 부엌을 비췄다. 나와 며느리가 함께 김치를 담그는 장면. 며느리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시어머니가 제 스승이세요. 김치뿐만 아니라 인생도요. 며느리가 울먹였다. 나는 며느리 어깨를 두드렸다. 방송이 나간 뒤 주문이 10배로 늘었다. 손녀가 집에 왔다. 할머니, 학교에서 할머니 방송 봤어요. 손녀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할머니 완전 대박이에요. 손녀가 내 품에 안겼다. 이제는 내 손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며느리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응. 제가 정말 미안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아요. 며느리가 김치를 만졌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해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웃었다.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요. 나도 웃었다. 밤, 베란다에 나갔다. 김치통이 줄지어 있었다. 내일 배송할 김치들, 전부 내 이름으로. 나갈 김치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뒤에서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니, 추워요. 들어가세요. 며느리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나는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가 웃고 있었다. 진심이 담긴 웃음. 우리는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김치의 주인이다. 그리고 며느리는 내 제자다. 김치는 팔아먹을 수 있어도 손맛은 훔칠 수 없지. 가족도 마찬가지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당신의 손맛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